나는 늘 말한다. 인생이란 직선이 아니다. 누구나 성공의 길을 그릴 때는 반듯하고 화려한 도로처럼 상상하지만 실제로 내가 걸어온 길은 위기의 연속이었다. 내가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매 순간 다가온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했다. 어떻게 그 많은 실패와 방해를 이겨내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뿐이다. 나는 한 번은 큰 공사를 맡았을 때를 잊지 못한다. 자금줄이 막히고 공정이 늦어지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였다.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까지 들려왔고 회사가 무너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순간 나조차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면 정말로 끝이다.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자원의 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내 경험은 달랐다. 위기는 언제나 인간의 태도에서 갈린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길을 찾아낸다. 나는 후자가 되고자 했다.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는가? 답이 멈춤이라면 당장 움직여야 했다. 움직임이 있어야 희망도 생겼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변명을 늘어놓는다. 환경이 나쁘다, 조건이 부족하다,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늘 단순하게 결론 내렸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작은 삽 하나라도 들어올리자. 그렇게 작은 실행이 이어지면서 위기의 그림자는 점점 작아졌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밀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선택, 그 단순한 의지였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바로 위기를 직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개를 돌리고 문제를 덮고 언젠가 지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위기는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에만 길이 열렸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가진 나라들조차 한국에서 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보다 더 큰 신념을 붙들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디자 불가능하다는 말은 점차 사라지고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이터와 결과가 쌓여갔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위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도 두려웠다. 하지만 경험은 가르쳐 주었다. 위기의 90%는 상상 속 공포이고 실제 현실은 그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두려움에 머물면 위기는 괴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행동을 시작하면 그 괴물은 작은 장애물로 바뀐다. 나는 늘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그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는 눈도 길렀다.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 불편을 함께 견디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들과 나는 끝까지 함께 했다. 반대로 위기를 핑계로 등을 돌리는 사람은 언젠가 또 다른 순간에도 떠날 것이 분명했다. 기업의 힘은 돈이나 기술보다 결국 사람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만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위기를 단순히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무대라 생각했다. 나 자신도 그 무대 위에서 매번 단련되었다.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순간 나는 더욱 단단해졌고 내 조직은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나는 확신했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망칠 것인가 부딪힐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치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도망치면 위기는 더욱 커지고 부딪히면 작아진다. 내가 경험한 현실은 늘 그랬다. 중동 사막에서 도로를 닦을 때 사막의 태양은 살을 태웠고 모래바람은 눈을 가렸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돌아가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기회를 봤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었기에 우리가 먼저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불편함과 두려움은 남들이 물러나는 순간 우리에게만 주어진 자산이 되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다. 위기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항상 불편, 두려움, 고통이 함께 찾아온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였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한다. 고통 없는 위기는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찾으면 위기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그렇게 많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나는 화려한 대답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버텼다고 말했다. 버티는 힘은 특별한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행동에서 온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버티는 힘을 만들었다. 나는 위기 속에서 단순한 진리를 배웠다. 멈추면 무너지고 움직이면 산다. 계산이 맞지 않아도 자본이 부족해도 경험이 없어도 일단 움직이면 길은 열렸다. 위기는 머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땅을 딛고 손으로 벽을 짚으며 전진하는 순간 풀려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나는 위기 앞에서 늘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내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건설 현장에서 자금이 막혀 멈춘 적도 있었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진 적도 있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절망보다 질문을 먼저 선택했다. 이 실패는 내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 질문 하나가 위기를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꾸었다. 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았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었다. 시장이 얼어붙을 때는 약한 기업이 무너지고 그 틈에 나는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안전한 때에만 도전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회는 가장 불안정한 순간에 열린다. 위기 속에서는 경쟁자들이 움츠러들고 그때 한 발만 더 내디뎌도 판은 바뀐다. 경제학에서도 불황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움츠러드는 순간 움직이는 자가 결국 시장을 선점한다. 나는 그 이치를 몸으로 배웠다. 불황기에 시작한 일이 호황기에 더 크게 빛났고 위기 속에서 내린 결단이 평생의 성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위기가 없는 삶을 두려워했다. 위기가 없으면 성장은 없다. 시련이 없으면 단단함도 없다. 불편과 고통 속에서만 내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림 속에서만 내 기준이 더 강해졌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위기를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곳에서만 당신의 진짜 힘이 드러난다. 나는 위기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시작이라고 여겼다. 위기는 나를 밀어붙였고 그 밀어붙임이 없었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위기 속에서 나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는 늘 두 번째를 택했다. 왜냐하면 도망치면 그대로 끝이지만 맞서 싸우면 적어도 배우고 남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위기는 언제나 나를 시험하는 질문이라는 점이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수없이 흔들렸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나를 지치게 했고 실패로 몰아넣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더 크게 만들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회피와 도전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택한다고 말한다. 회피는 순간의 안전을 주지만 결국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반대로 도전은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나는 이 진실을 일찍 알았고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 속으로 몸을 던졌다. 세상은 나에게 수없이 말했다. 지금은 아니다. 준비가 안 됐다. 실패하면 끝이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되묻곤 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가?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는다. 위기가 바로 시작의 순간이고 두려움이 바로 도약의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삶은 새로운 장으로 열렸다. 나는 위기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배웠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기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곁에 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진짜 내 사람만 남는다. 나는 위기 속에서 진심으로 나를 지지하는 이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회사가 무너질 듯이 흔들리던 순간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묵묵히 내 옆을 지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성장은 혼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함께 버티는 사람들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조직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려운 일을 일부러 함께 나눴다. 편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의욕적이지만 힘든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만이 진짜 동료였다. 그래서 나는 늘 물었다. 이 사람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위기를 견디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뿌리를 드러냈다.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재분배의 순간이라고 한다. 약한 구조는 무너지고 강한 구조는 더 강해진다. 기업도 사람도 같다. 나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구조는 단단한가? 내가 세운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위기는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직하게 비추는 시험이었다. 나는 그 시험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했다. 왜냐하면 위기를 피하는 순간 나 자신을 잃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끝까지 지킨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신뢰와 책임이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시 세울 수 있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 실패를 숨기면 교훈도 사라진다. 나는 실패를 드러내고 그 실패 속에서 다음 해답을 찾았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를 새로운 출발로 여겼다. 쓰러졌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음을 떼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강한 힘이었다. 나는 위기 속에서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내 삶의 중심에 두었다. 회복력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단순한 결심에서 비롯된다. 심리학자들도 말한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무능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의 재료로 바라본다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실패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낙인이 아니라 나를 크게 만드는 자산이었다. 내가 조선소를 세우던 시절 수많은 기술적 어려움과 자금난이 있었다. 세계가 우리를 비웃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웃음을 에너지로 삼아 더 단단히 일어섰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해보자라는 말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삶을 지탱한 힘이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한 가지다. 누가 더 빨리 다시 일어났는가?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 기회가 모여 결국 역사를 바꾼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위기는 피하려고만 하면 더 커지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오히려 작아진다고. 두려움은 도망칠 때 따라붙지만 맞서면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위기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작게라도 발을 내디디면 그 순간부터 길은 열린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길이 만들어진다.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위기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위기는 내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내 기준을 세웠다. 단순함, 신뢰, 책임, 그리고 행동, 이 네 가지는 언제나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넘어지면 잠시일 뿐 다시 일어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인생은 결국 멈추지 않는 자의 것이다. 나 역시 수없이 쓰러졌지만 그 모든 순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식이었고 내 성공의 비밀이었다. 이제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는가? 두려움에 갇혀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단 한 번의 결심, 단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증명할 수 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위기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다. 위기는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마주하는지를 시험하는 무대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더 큰 기회를 내준다. 내가 울산의 황무지에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결국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땅에서 수많은 문제를 마주했지만 매번 해결책을 찾아냈다. 자재가 없으면 빌려오고 기술이 부족하면 직접 배웠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불가능이라 불리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위기는 나를 시험하는 장치였고 그 속에서 내 신념은 더 단단해졌다. 위기는 도망칠 이유가 아니라 성장할 이유였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위기 속에 기회를 보았다. 세상이 흔들릴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모두가 주저앉을 때 일어서는 자가 시장을 차지한다. 위기는 내 적이 아니라 내 동반자였다. 나는 오늘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위기는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 가능성을 붙잡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단순한 끈기 그리고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태도였다. 위기는 언제나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다. 돌이켜보면 위기 앞에서 포기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밀을 묻는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 성공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장애물로 보고 주저앉는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계단으로 보고 올라선다. 나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다. 그 반복 속에서 길은 열렸다. 나는 확신한다.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편안함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불평과 위기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맞이하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라.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결국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버티는 자, 다시 일어서는 자만이 기회를 붙잡는다. 나는 이 진리를 내 몸으로 살아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한다. 위기는 기회다. 그것은 나의 철학이자 나의 삶 전체를 이끈 힘이었다. 당신 역시 그 철학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떤 위기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세워줄 것이다.